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신 그 음식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고 기억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가스레인지를 켰는지 안 켰는지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65세 이후에도 계속 섭취하면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불러오는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뇌과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치료나 검사 없이도 식탁 위 음식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치매, 뇌졸중, 혈관성 인지장애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음식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뇌 혈류량이 20에서 30%까지 감소하고 간의 해독 기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염증 반응도 더 쉽게 일어나죠. 젊을 땐 별일 없던 달콤하거나 기름진 음식도 이제는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50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신장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음식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뇌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때 혈관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치매 유발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모든 식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가린 발라 먹은 토스트나 바삭한 과자, 달콤한 도넛 좋아하시나요? 이런 음식들에 숨어 있는 트랜스지방이야말로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1등 주범입니다. 트랜스지방이 정확히 뭘까요?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지방입니다. 쇼트닝, 마가린, 부분경화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어요. 과자, 빵, 케이크, 도넛, 튀김, 냉동식품까지 정말 다양한 식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트랜스지방이 우리 뇌에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첫째,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실제로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뇌 MRI를 찍어보면 뇌 부피가 현저히 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뇌의 염증 반응을 심화시킵니다. 트랜스지방은 뇌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과다 분비시켜요. 이 물질들이 뇌세포를 공격하고 신경 연결망을 파괴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죠. 셋째,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방해합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필요한 아세틸콜린,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결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12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75%나 높았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트랜스 지방 같은 인공 지방은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여요. 또한 노년기에는 혈관 탄력성이 이미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트랜스 지방까지 더해지면 뇌혈관 질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식품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원재료명에 부분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라고 적혀 있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트랜스지방 0g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식품 표시 기준상 100g당 0.2g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대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견과류에서 나오는 자연 지방을 섭취하세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설탕과 단순당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품들입니다. 사탕, 초콜릿, 케이크는 물론이고 의외로 요구르트, 시리얼, 과일 주스에도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 있어요. 설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단시간에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당화 반응입니다. 혈액 속 과도한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물질들이 뇌혈관과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학습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에 치명적인 손상을 줘요. 인슐린 저항성도 큰 문제입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집니다. 문제는 뇌도 인슐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포도당 이용률이 떨어지고 뇌세포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5배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뇨병이 없어도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40% 빨랐다는 점이에요. 65세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설탕을 먹어도 금방 처리됐지만 이제는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 저하로 당분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료수를 끊으세요.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당분 흡수가 천천히 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설탕물과 다름없어요. 빵과 과자도 주의하세요. 특히 단팥빵, 크림빵, 도넛 같은 건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대신 통곡물 빵이나 견과류를 드시고 단맛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 음식은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65세 이후에는 아주 소량이라도 뇌에 해롭습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뇌세포 독성입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요. 뇌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둘째,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가바의 작용을 강화하고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억제해요. 이런 불균형이 반복되면 뇌의 정상적인 신경활동이 방해받습니다. 셋째, 비타민 B1 결핍을 유발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대량 소모되는데
이 비타민은 뇌세포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에요. 결핍되면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심각한 뇌질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렘 수면을 감소시켜요. 수면 중에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독성 물질이 뇌에 쌓입니다. 영국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주 7잔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은 금주자에 비해 뇌 부피가 현저히 작았습니다. 하루 한 잔만 마셔도 뇌 노화가 2년 빨라진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감소하고 간 기능도 떨어져요.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커져요. 혈압약, 당뇨약과 함께 술을 마시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 금주가 어렵다면 최소한 주 1회 소량으로 제한하세요. 남성은 맥주 1캔, 여성은 그 절반 정도가 한계예요. 그리고 술을 마신 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비타민, 비복합체 보충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마지막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같은 가공육이 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육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은 보존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환됩니다. 니트로사민은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 DNA를 손상시켜요. 둘째, 과도한 나트륨 함량입니다. 가공육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뇌부종을 유발해서 두개골 내 압력을 높여요. 셋째,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요. 특히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산화된 지방은 더욱 해롭습니다. 넷째,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이 유익한 장내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을 늘려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 건강이 나쁘면 뇌 건강도 나빠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매일 50g씩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뇌 건강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프랑스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44% 높았습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했어요. 65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고 면역력 저하로 염증 반응도 더 쉽게 일어나요. 또한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가공육의 독성 물질들이 더 오래 몸속에 머물게 됩니다. 대신 신선한 단백질을 드세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가 좋은 대안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조리할 때도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삶거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해로운 음식들을 함께 섭취할 때 위험성이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마가린 발라진 토스트와 달콤한 커피를 드시고 점심에는 햄 샌드위치와 콜라를 마시고 저녁에는 치킨과 맥주를 드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트랜스지방, 설탕, 가공육, 알코올이 모두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은 정말 끔찍해요. 먼저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췌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동시에 트랜스지방과 가공육의 나트륨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알코올이 간과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독성 물질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뇌에 가하는 손상은 개별적으로 섭취할 때보다 몇 배는 더 커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런 조합 위험이 치명적이에요. 젊을 때는 각 장기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독성을 분산시켰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신장, 심장 모든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 독성 물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5세 김종수 어르신인데 젊을 때부터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에 안주로 소시지나 햄을 드셨대요. 아침에는 단팥빵이나 크림빵을 커피와 함께 드시고 간식으로는 과자를 자주 드셨죠.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70세가 넘어서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더니 결국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석해 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알코올, 가공육, 설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던 거예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끊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반대로 좋은 예도 있어요. 72세 박영희 여사님은 매일 아침 단팥빵과 달콤한 믹스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하기 힘들어졌다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검사 결과 아직 치매는 아니었지만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즉시 식단 개선을 권했어요. 아침 단팥빵 대신 통곡물빵에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고 믹스커피 대신 무가당 블랙커피나 녹차로 바꾸라고 했죠. 또한 간식으로 견과류나 베리류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기억력 검사 점수가 현저히 향상되었고 본인도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아침 식단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65세 이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에요. 이 생선들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 무게의 60%가 지방인데 그중 25%가 DHA예요. DHA가 충분하면 뇌세포막이 유연해져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져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EPA는 뇌의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뇌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데 EPA가 이런 염증 반응을 진정시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려줘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 1만 2천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1% 낮았습니다. 인지능력 저하 속도도 13% 느렸어요. 생선 드실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크기가 큰 생선일수록 중금속 축적 위험이 있으니 참치보다는 고등어, 꽁치 같은 작은 생선이 안전해요. 또한 튀기거나 구워서 드시지 마시고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100g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가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뇌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높이고 신경염증을 억제합니다.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뇌세포막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줘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특히 풍부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25% 느렸어요.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셀레늄은 뇌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글루타치온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루에 브라질너트 2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견과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로 비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무염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고 산패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서 뇌세포 기능이 향상돼요. 또한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신경 발생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터프츠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12% 향상된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작업 기억과 집중력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베리류에는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해요. 이 성분은 뇌의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줍니다. 하버드 간호사 건강연구에서 16년간 7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베리류를 많이 먹은 여성들은 인지능력 저하가 2.5년 늦춰졌어요. 베리류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해요. 하루에 반 컵 정도 드시면 충분하고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 첨가된 잼이나 주스는 피하세요. 네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당근 같은 색깔이 진한 채소들이에요.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이 풍부해요.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뇌혈관 손상과 치매 위험이 커져요. 충분한 엽산 섭취로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면 뇌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도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은 뇌에 축적되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비타민 K도 중요한 성분이에요. 비타민 K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스핑고리피드 합성에 필요하고 뇌의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요. 특히 케일과 시금치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는 하루에 3에서 5접시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섞어서 드시면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조리할 때는 기름에 살짝 볶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음식 포장지의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트랜스지방과 첨가당 표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트랜스지방은 여러 이름으로 숨어 있어요. 부분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라고 적혀 있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또한 트랜스지방 함량이 0g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100g당 0.2g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0.2g씩만 먹어도 한 달이면 6g, 1년이면 73g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첨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물엿, 덱스트로스, 수크로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칼로리의 5% 미만으로 첨가당을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00칼로리 기준으로 25g 각설탕 6개 정도예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 하나에만
20g이 넘는 설탕이 들어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장 볼 때 성분표 읽는 시간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져요.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을 구별하는 안목이 생기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알코올을 최대한 줄이고 물과 차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최신 연구 결과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2018년 의학 저널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95개국 2,800만 명을 분석한 결과 건강에 가장 좋은 음주량은 0잔이었습니다. 하루 한 잔도 건강상 위험을 증가시켰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같은 양을 마셔도 더 큰 손상을 받게 됩니다. 완전 금주가 어렵다면 최소한 주 1회로 제한하세요. 남성은 맥주 1캔 또는 소주 1잔, 여성은 그 절반 정도가 안전한 한계예요. 그리고 술을 마신 날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마시고 비타민 B 복합체를 보충해 주세요. 대신 물과 차를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8잔,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해요. 물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사이 탈수된 뇌에 수분을 공급해줘서 정말 중요해요. 녹차도 추천해 드려요. 녹차에 들어있는 테아닌은 뇌를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 마시면 적당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자연식품 위주로 선택해서 뇌혈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이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등푸른 생선은 물론이고 흰살 생선도 좋습니다. 조기, 도미,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타우린이 들어있어요. 타우린은 뇌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도와줍니다. 닭고기를 드실 때는 가슴살 위주로 드세요. 껍질에는 포화지방이 많으니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조리할 때는 튀기지 말고 삶거나 구워서 드세요.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부, 콩, 렌틸콩에는 단백질과 함께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느렸어요. 달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은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하루에 1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이제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적용한 분들의 변화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정호 어르신은 제가 만난 환자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아침에는 크림빵과 믹스커피, 점심에는 라면이나 햄버거, 저녁에는 소주와 안주를 즐기셨어요. 간식으로는 과자나 사탕을 자주 드셨죠. 기억력 검사에서 30점 만점에 22점을 받으셨는데 이는 경도인지장애에 해당하는 점수였어요. 가족들도 어르신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식단 개선을 제안했어요. 첫째, 모든 가공식품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크림빵, 라면, 과자, 사탕을 완전히 식탁에서 퇴출시켰어요. 둘째, 알코올을 주 1회로 줄이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매일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베리류를 섭취하도록 권했어요. 구체적인 식단을 제안해 드렸어요. 아침에는 통곡물 빵에 아보카도와 삶은 달걀, 블루베리를 곁들이고 무가당 아메리카노나 녹차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생선조림이나 두부조림, 각종 나물 반찬을 드시고
저녁에는 가벼운 샐러드와 견과류를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단맛에 익숙해져 있던 분이 갑자기 달지 않은 음식을 드시려니 입맛이 맞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깊게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던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기억력에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가족들이 어르신이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속도 잘 기억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1년 후 재검사를 받으셨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기억력 검사 점수가 22점에서 27점으로 5점이나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경도인지 장애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온 수치예요. 뇌 MRI상에서도 뇌 위축이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호 어르신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식단만 제대로 바꿔도 이런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며칠 하다가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요. 74세 최순자 할머니는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단 음식을 끊지 못하셨어요. 매일 아침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와 달콤한 빵을 드시고 간식으로 양갱이나 떡을 즐기셨죠. 저녁에는 막걸리를 드시는 것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2년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깜빡하는 일이 반복되더니 결국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혈당도 조절되지 않아 당뇨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의료진이 보기에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어요. 만약 5년 전부터라도 식단 관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 우리의 뇌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젊을 때는 조금 잘못 먹어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 뇌 노화를 늦추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기 쉬워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이번 주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과자 끊기, 다음 주에는 단 음료 끊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또한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기르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치매 유발 음식 4가지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식품, 설탕과 단순당, 과다 식품, 알코올, 그리고 가공육입니다. 이 음식들은 뇌혈관 손상, 염증 유발, 신경세포 파괴, 독성 물질 축적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뇌 건강 음식 4가지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황색 채소입니다. 이 음식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65세 이후 약해진 뇌에 딱 맞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음식 포장지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알코올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치매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음식 하나만 바꿔도 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에 내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음식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치매 없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오랜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음식만 줄여도 여러분의 뇌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맑은 정신과 또렷한 기억력을 가지고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음식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 상태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하고 뇌를 지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그 노력이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뇌 건강이 바로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뇌 운동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